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정부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금융사가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이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금융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거죠.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멘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민주당 한정혜 의원의 기자회견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유감 표명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 축소 보고하였다면 이는 대통령을 기망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위조가 위조를 낳고 위조로 위조를 덮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작이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공작입니다. 과거 공작 정치 시대의 어두운 기억을 국민들이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가정보원이 보수 언론 매체 간부에게 선물을 보내고 내용을 특정해서 칼럼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 비정상적인 국정원의 실체를 개혁하기 위한 특검에도 즉시 응답하십시오. 검찰에게도 당부합니다. 국민은 압수수색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의한 연출이 아닐까 의심하고 계십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특검을 앞둔 검찰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제대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제19인 해당 검찰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재준 국정원장께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년 사이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요원들이 어떤 눈으로 남재준 원장을 바라보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직접 통일 논의를 주도하고 나서면서 통일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어제 통일부도 청와대도 같은 정부라면서 이른바 통일부 소외론을 애써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류길재 장관이 어제 한 얘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어제 ROTC 중앙회 조찬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서 류길재 장관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데서 보듯이 이 통일부가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류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은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은 것이고 그 포맷에 충실했다. 통일부도 청와대도 같은 정부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다른 얘기로는 남북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원칙은 질서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겠다. 앞으로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어떤 교류 협력이나 대화를 할 때에도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소외당하고 남북 교류에서는 민간으로부터 배제됐다는 그런 소외가 읽히기도 하는데요. 안타깝죠. 올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일견 활발해 보이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이 통일부가 이런 모습이 된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이었죠. 취임 1주년 기념 담화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곳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국민적 통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었죠. 그러면은 업무 내용이 통일부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굉장히 많이 겹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앞으로 통일 담론을 전면에서 확산시키고 또 지속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박 대통령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 기존 헌법상의 자문기구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통이라고 하는데 평통이라고 하죠. 또 이 국내 통일 기반 조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통일부와 뭐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통일부로서는 이 핵심 업무가 사실상 청와대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푸념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지난 2월 6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걸 내놨습니다.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 문화 네트워크, 통일지성 원탁회의 구성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밝혔는데 두 가지 모두 민간 부문의 통일담론 활성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이 활동 목적이랄지 이런 것과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통일준비위원회가 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면은 통일부의 업무 계획, 올해 업무 계획도 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복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통일부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류길재 장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류길재 장관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7일에 한 조찬 강연에서 한 얘기인데.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정부 부처의 일이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지만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뭐 한편으로는 참 이 고민의 단면을 엿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네.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통일부가 그 안에서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실제 뭐 다른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보면은 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당국자들 또 국무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일부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 그런 형태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제 분석도 전망도 가능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나타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통일부 관료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 때 보면은 외교부 출신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 대표였죠. 남북 회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남북 고위급 대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이 대화의 수석 대표로 나섰던 거죠. 또 천혜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이 됐는데 바로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적도 있었는데 이 통일부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가 어떤 뭐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통일부가 배제가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그렇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어떤 대화 창구로서의 구실을 해왔는데, 이 현재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대북 강경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그 역사가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뭐 이 강경론에 기초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비하면 이제 통일부는 일종의 대화론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앞으로 뭐 자연 축소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이 경직화,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지나친 경직화가 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최근 있었던 천혜성 전 실장의 낙마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천 실장 정도도 청와대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보수화했고 강경화했다는 걸 의미한다. 민관 합동 형태가 될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고 해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 외교안보 라인의 복제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통일부 폐지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어제 저 한겨레에 나온 칼럼인데, 김복은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이 쓴 칼럼이었죠. 통일준비위원회와 이 통일부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구도가 통일준비위원회는 칭찬을 받고 통일부는 반대로 비판을 받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통일부는 없애버리고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부로 확대한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었습니다. 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엇갈리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박 대통령이 지금 이 대박론이라고 하죠. 대박론을 끌고 나가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 통일담론을 끌고 나갈 것이다, 이런 관측인 건데, 이 통일준비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화제가 될 것이고, 또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앞장서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런 요청을 대통령한테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대통령은 이런 요청을 통일준비위원회로부터 받으면서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이사 조치 같은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오히려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환영 속에서 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 거죠.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근데 통일준비위원회가 각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국 통일부는 소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칼럼 내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일종의 악역으로 남지 않겠느냐. 아무런 재량권도 없이 그냥 악역만 맞지 않겠느냐는 건데, 칼럼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남북 경협 피해자 등이 찾아가면 통일부는 제도 탓을 하면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높다. 네. 남북의 언론 문화 학술 교류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거론하면서 이 처벌의 으름장만 놓는다. 또 이 대북 교류 협력 민원을 가져가면 통일부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 수백 가지 늘어놓기 일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들 눈에 민족의 화해 협력으로 가는 세기를 모색하는 그런 기구가 되고, 통일부는 반대로 낡은 제도에 매몰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서 결국 폐지론이 힘을 얻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결국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 교류가 단절되면서 통일부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관료적인,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뭐 무사한일주의도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심지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서는 주무부처가 지금 통일부인데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이게 뭐 모습도 있습니다. 장기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인 모습인 거죠. 네. 통일부가 지난달에 이 포스코 현대상성 코일의 이 낮은 핫산 프로젝트 참여 컨소시엄 기업들인데 뭐 갑자기 이틀 뒤에 방북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작 기업들과는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이 일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우리가 승인했다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좀 퇴행적인 모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은 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폐지론이 나온 적이 있었죠. 뭐 실제 모습을 갖췄다기보다는 이 인수위 시절에 정부 효율을 강조하면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라고 했었죠. 이 통일부 폐지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뭐 여론이 굉장히 뭐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 통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뭐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통일부가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전성기였던 셈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실제 뭐 그때 대북 정책이 포용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모습이 많이 바뀌면서 통일부가 뭐 최전선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 남북 교류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제 행정부처인 통일부가 나중에는 이 정치권의 논리를 뭐랄까요, 뒷수습하는,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 통일부가 남북 대화 경협, 또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그런 이 사업부서로 변모를 하면서 본연의 통일 정책 기능은 좀 크게 위축된 것 아니냐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사업이 중단되니까 이 통일부가 존재감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졌다는 뭐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뭐 참 중요한데, 근데 이 통일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가장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통일부잖아요. 그렇죠. 통일은 뭐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통일부가 바로 주역이 되어야 되는 뭐 그런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이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상 과제로 추진해야 되는 어떤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또 아울러서 북한을 볼 때에도 한편으로는 송부리를 겨누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화해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뭐 그런 이중적 존재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독 같은 경우에도 분단이 된 뒤에 통일이 될 때까지 이 대동도 건물을 고유한 정부 기능으로 간주를 하고 이 내독성이라는 정부 부처가 있었죠. 이걸 계속 유지를 시켰었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통일부 폐지하고 각 부처를 분산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관계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통일부를 폐지하고 분산을 시키게 된다면 일반적인 그냥 그 외국과의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국내 사업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남북관계의 복잡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대북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뭐 부서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21의 김희영 기자였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